자, 오늘은 군특성화 과정 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1학년, 2학년은 이제 공통으로 그 일주일에 1시간씩 그 이제 군특 선생님들이 군특과 관련된 진로 수업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특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특쌤들이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학생들을 관찰합니다. 저도 담임 선생님, 군특쌤들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죠. 또 학생들의 눈으로. 그래서 학생들을 파악을 했을 때 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상벌점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 상벌점제를 통해서 점수 이제 벌점을 쌓게 되고, 벌점이 쌓이고 나면 1학기 말에 한번 적부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적부심의를 하고 2학기 말에 진급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런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너무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이제 2학기 말에 진급심의, 최악의 경우는 1학기 말에 적부심의에서 해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군특성화 과정에 이제 군특성화 학생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해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1명에서 2명 정도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에 관계된 통계는 작년에 이제 2, 3학년들 설명할 때는 다 설명드렸고, 지금 올해 1학년들은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좀 중대한 잘못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1명씩 해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학년 진급한 학생 중에 1명을 해임을 하고 올려보냈고, 그전에도 한두 명씩 해임을 했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경우에도 재작년에 한번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학년이 1명 해임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고 간부로서, 이제 육군의 간부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국방부는 3학년만을 군특성화 학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35개 학교가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갈 때 군특성화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국군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병원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 여기서 결격 사유가 나오면 3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월에 국군 병원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국군 춘천병원이 있죠. 강 건너에 국군 춘천병원에서 11월에 신체 검사를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학기 한번, 2학기 한번 체력 측정을 합니다. 그 체력 측정을 가지고 보고, 얘는 도저히 체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면접은 실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수업 시간이나 수업 시간 외적인 거 계속 직접 간접적으로 관찰을 해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면접도 실시합니다. 군특성화 선생님들, 군특 선생님 두 분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신원조회는 옛날에는 국군 기무사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민간인 사찰 금지가 되면서 재작년부터 이제 신원조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국군 안보사령부로 바뀌고, 그리고 민간인 사찰 금지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고, 국방부에서는 학생들 신원조회를 학교에서 확인을 하라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춘천경찰서에 저희가 문의를 했지만 춘천경찰서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조회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돼서 이거는 약식으로 부모님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각서로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검사는 국방부에서 옛날에 보급한 인성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 자체의 인성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국방부에서 보급한 인성검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고, 여기서 이제 불합격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 검사 잘못된 걸로 탈락시키기가 애매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재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재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이 나온 경우는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했고, 인성검사 결과 4명의 학생이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불합격 판정 나와서 그 학생들한테 재검사를 보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4명이 재검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바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4명이 본인이 인성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해서 불합격하고 올해 이제 3학년으로 나머지 아이들만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이 되면 이제 군입대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3학년이 되면 11월에 이제 10월 말에 이제 그 병무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10월 말에 신청을 하고 10월 말 11월 초 정도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11월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11월에 검사를 받으면 현역 1급에서 3급이 나와야지만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한두 명씩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2명이 탈락했습니다. 작년에 2명 탈락했고 그 전에 1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1명 탈락한 학생은 그 선천성 그 B형 간염 복균자로 탈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2명 탈락한 아이들은 1명은 BMI로 탈락을 했고요. 1명은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BMI와 인적성 검사 떨어졌는데, BMI 떨어진 학생은 이제 1월 달에 이제 빠른 연생들 있습니다. 1월 달에 빠른 연생들 그 시험 보는데 요 2명이 재시험 보겠다라고 해서 둘 다 이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갔는데, BMI 이 학생은 이제 2달간 정말 힘들게 해서 비만도 검사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살을 뺐습니다. 살을 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혈액 검사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복용하는 약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이 검출돼가지고 너는 왜 약을 먹고 있냐 했더니 그 경련 질환 때문에 그 2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최종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가 됐고, 인적성 검사 불합격한 학생은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해서 올해 2월 말에 입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인성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 병무청 인적성 검사를 미리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방 차원에서 검사하는 건데, 병무청 인적성 검사가 어떤 문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인성 검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2학년 인성검사 프로그램은 이상 없이 통과를 했는데 3학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1명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 재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 전에 옛날에도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인데 듣기로는 그 적성 검사와 이제 그 약간의 지능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적성 검사, 이제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 약간의 지능 검사를 하는데, 지능이 낮은 것처럼 이제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경우인데, 작년에 한 학생은 문제를 너무 신중하게 풀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어가지고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걸 나와서 11월에 불합격을 하고, 1월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빨리 풀어라,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어라, 모르는 건 찍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풀고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징병검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실습수당을 지급합니다. 입대하기 전에 실습수당 지급합니다. 자, 그 실습수당은 그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어떤 계약금이냐면, 나는 정상적으로 입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전문 하사가 되겠다. 하사 임관을 하겠다. 전문 하사 임관을 하겠다라는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대를 포기하게 되면, 군대를 안 가게 되면 학교로 6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되고, 군대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해봤는데 도저히 적성에 안 맞다, 나는 그냥 병장 제대하고 싶다 라고 하면 군부대로 6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문화서 임관 안 하겠다 하면
병장 달기 전, 상병이나 병장 때쯤 그 이제 사단 그 군부대에다 계좌로 60만 원을 반납을 하면 병장 전역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병장 전역 됩니다. 근데 앞으로 법이 바뀌면 60만 원 받은 사람은 병장 전역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말씀드리는데 작년까지는 내가 상병 병장 때 도저히 나는 전문화사 달기 싫습니다. 적성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면 군부대에 60만 원을 반납을 하면 병장 전역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법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논산훈련소 입소했던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11기 학생들이 입대했던 사진입니다. 12기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뭐 많이 찍지는 못했고, 뭐 찍긴 찍었는데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 사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논산훈련소에 입소할 때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기 학생들이 이제 그 종합군수학교 가서 교육받는 중에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주지도 가서. 근데 올해는 종합군수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 찍지 못했습니다. 논산훈련소도 오지 말라는 거 논산훈련소 입구까지 가서 찍긴 했는데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었죠. 자,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군특성화 과정 학생들 군복무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거 설명에 앞서서 그 이제 하나 다시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잠깐 빼겠습니다. 자, 원래 그 국방부 운영 지침이 매년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내용이 이제 입력이 되는데, 좀 있는데, 올해 지침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9년 지침인데, 2019년에 보면 이제 지침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군특성화 학생 2학년을 이렇게 선발을 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9월달 해서 간이 신검 인성검사 해라. 그래서 저희가 2학기에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2학기에. 어차피 국군 춘천병원 검사가 11월이기 때문에 요게 11월까지만 완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이제 진급 심사를 끝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2학기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선발 절차가. 그래서 간이 신검, 뭐 인성검사 뭐 병행하는데 이 군병원 신검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군 병원은 이렇게 부사관 임용 기준으로 적용해라 라는 건데, 이게 그 군병원 국군 춘천병원 기준은 통과를 하는데 문제는 병무청 신검을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군병원에서는 부사관 임용 기준으로 신체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무청은 병 기준으로 신체 검사를 합니다. 병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통과했는데 병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격자인 경우에는 이제 현역병 기준 통과 시 학생 선발 가능하다. 이런 건데 이거 예외 조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관 임용 기준에는 안 맞지만 병으로 입대 가능하면 그냥 일단 인정하고 진급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진급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까지 뭐 어떤 게 고칠 수 있는 병일 경우에 국군 춘천병원에서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1년 안에 완치해라 라고 조건부로 해서 3학년에 올려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올해 그 3학년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11월 달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니까 그때까지 병원 꾸준히 다니면서 완료해라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원조회는 이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범죄 경력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체 심의 과정, 이제 학부모님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부모 동의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경찰서 신원조회 제한 시 학교 자체 검증 과정, 부모 동의서를 접수해라. 그래서 학부모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2학년은.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문화사 결격 사유 이렇게 나오는데, 전문화사 결격 사유도 중요하지만 그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20살, 21살, 21살에 이제 하사를 다는데 자기 그가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데 21살까지 이게 완료가 안 된다라고 하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이제 학교에서 평가하라고 이렇게 또 나오죠. 지침이. 그리고 이제 3학년 졸업생 요런 졸업 인증 평가를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가지고 지침에서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여기에 준해서 작년 기준에 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복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계속 설명했던 게 반복인데 다시 설명합니다. 18개월 복무하고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문화사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화사는 15개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1개월에 15개월 해서 36개월인데 이거는 18개월로 바뀌었죠. 바뀌면 저는 이게 18개월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8개월 안 늘어났답니다. 15개월 그대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5개월만 달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복무 연장이나 장기 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사 15개월하고 전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 신청하면 초급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은 하사를 달면 초급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사를 달면 중급반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를 달면은 그 고급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3번 가는데 병과학교로 가는 겁니다. 병과학교로 가는 건데 내가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을 하면 복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부사관 같은 경우는 그 부사관학교 수료하고 병과학교로 가고 그리고 나서 자대바치를 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일반 하사 신분 전환하면 이제 전환한 상태에서 적당한 시기에 이제 초급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4년 근무하고 플러스 연장 복무 3년을 신청하면서 이 3년 안에 장기 복무 선발이 되면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관 후 5에서 7년 차 장기 복무 선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기 복무 선발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평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써놓은 게 근무 평정, 지휘관이 주는 거죠. 소대장, 중대장이 점수를 줍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군생활 할 적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근무 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무 평가. 그 다음 지휘 추천. 역시 일 잘하면 중대장이 추천하겠죠. 상훈. 역시 일 잘하면 중대장이 표창장 줍니다. 그죠? 그 다음 교육 성적. 초급반 성적이죠. 중사 달았으면 중급반 성적까지 들어갑니다. 하사면 초급반 성적, 중사면 초급반, 중급반 성적 2개가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부대평가, 그 다음 체력 측정, 그리고 면접, 잠재 역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분류한 건 뭐냐면 요거는 위에 상급자가 주는 거죠. 상급자가. 그래서 상급자에게 대들면은 이 점수는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일 시켰는데 제가 왜요? 우리 학생들 이제 많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야 이거 쓰레기 좀 줍고 이렇게 치워 이러면 제가 왜요? 왜 쟤는 안 시켜요? 저는 왜 저만 시켜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점수 잘 줄 리가 없죠.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표창장 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하는 아이들한테는 담임으로서 표창장이 나와도 그 학생한테 표창장 안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지.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군생활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여기 나오죠. 자, 요거는 2018년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이제 수집한 걸 보니까 근무 평정 점수가 35점입니다. 지휘 추천 점수가 15점이에요. 그 다음에 상훈이 5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럼 이 점수 다 합치면 얼마죠? 55점이죠. 그죠? 35, 15, 5, 55점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노력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거는 교육 성적, 초급반, 중급반 성적, 그 다음에 체력, 잠재 역량,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딸 수 있는 점수는 10점, 뭐 5점, 5점, 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초급반 교육에서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받아야 돼, 상급을. 상중하 했을 때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상에 못 들면 이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 힘든데 어쨌든 장기 복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점수를 잘 받았다고 보면 여기서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냥 체력 측정. 장기 복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특급입니다.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1급이면은 선생님 그 장기복무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중사로서 장기복무 합격하고 사단 인사처에 있는 그 학생 얘기가 1급으로도 정말 운이 좋으면 장기복무가 되기도 하지만 특급 아니면 안 됩니다. 1급이면 그냥 장기복무 접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특급이에요. 그럼 점수 차이 안 나죠? 점수 차이 안 납니다. 그 다음 잠정령 모두 다 자격증 땁니다. 기능사 따고 컴퓨터 자격증 따고 그 다음 대학 나오고 뭐 그러니까 4년제 대학까지 뭐 전문대 4년제까지 다 나오고 여기서 점수 차이 안 나요. 점수 차이 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면 지휘관에게 소대장 중대장에게 밉보이면 장기복무는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 아주 옛날이겠지만 위에 상급자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졸업 후 진로. 자, 반복적인 얘기인데 2월 말에 입대를 하고 3월에 논산훈련소 교육을 받습니다. 4월에 육군종합군수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EMU 대학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월부터 EMU 대학을 다니게 되고 다음에 9월에 하사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병대 다니고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하사임관에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년을 군 복무를 하면 그러니까 1년은 쉬고 2년을 전문대를 다닐 거니까 전문학사, 전문대 졸업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사 근무 기간 본인이 선택한다 6개월 이상 이거는 지금 개정 추진 중인 겁니다. 아직 법이 통과를 안 됐습니다. 이거는 통과하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진로 유형이 제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병역만 필하고 싶다. 그러면 병 18개월에 하사 15개월 하고 그냥 제대하고 취업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병생활 하는 중에 좀 돈 좀 모아서 1학년 1학기 충당하고 1학년 2학기까지도 충당을 해야겠죠. 국가장학금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하사생활 하면서 또 월급 받아가지고 등록금 처리하고 하면 집에 손 안 벌리고 그러니까 병생활 월급이 한 3, 40만 원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꼬박꼬박 다 저축하고 좀 아껴 쓰고 PX 좀 덜 가고 하면은 1학년 등록금을 어떻게든 국가장학금까지 해서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하사 계급장 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월급 받은 거로 충분히 등록금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그 전문대 졸업과 동시에 전역해서 취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복무 기간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병 때는 돈 모으기도 힘들고 월급도 적고 이래서 1년 쉬고 그러니까 1년 더 쉬고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 2년 차에 EMU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안 갔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 학생도 좀 있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1학년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하사 계급장 달고 6개월 정도 돈을 모아서 이제 진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EMU 대학에서 설명을 좀 빠진 게 EMU 대학은 재직자 특별 전형이거든요.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서 군복무 중에만 다닐 수 있습니다. EMU 대학은.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애가 병장 때 1학년 1학기를 들어갔는데 하사를 안 달고 병장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병장 전역해도 EMU 대학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EMU 대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군 복무 중에만 다닐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전역하면 바로 이게 해제가 돼버린대. 그러면 그동안 다녔던 기록은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대학을 다녀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구미대 EMU를 다녔지만 구미대 전역하면 구미대 EMU를 갈 수도 없고 일반 구미대를 가더라도 그 전에 다녔던 걸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알고 진학을 해라.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대학 같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직업군인의 길을 이제 가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장기 복무를 하는 거죠. 병 18개월 하고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해서 4년 복무하면서 복무 연장 3년 신청하고 장기 복무까지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초급반 학과에 입소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장기 복무까지 생각을 하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문 학사는 1점, 그다음에 그 학사는 1.5점의 그 장기 복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전문 학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장기 복무를 하려면. 그래서 4년 차부터 이제 장기 복무 신청을 하면서 3년 동안 신청해서 불합격하면 전역해야 되고 합격하면 이제 장기 복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군인으로 쭉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 학교 입장에서 그렇고 요 세 번째 진로를 조금 추천을 합니다. 장기 복무 꼭 어떻게든 합격해서 정년 보장을 받아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역부사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부사관. 2등병 1병 때 현역부사관 신청해서 3월 정도에 하사 임관하고, 그러니까 군특 그 11개 학생이 올해 3월에 임관을 했죠. 원래 9월에 임관, 전문 하사를 달아야 되는데, 현역부사관으로 3월에 바로 하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사 달고 3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복무 연장 3년 신청하면서 3년 안에 장기복무 합격하면 쭉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교로. 우리 학생들 중에 한 5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장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곧 죽어도 가호가 있어야 된다. 뭐, 좀 뽀대나게 장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18개월 하면서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을 하고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럼 3년이면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죠. 취득하면 육군 3사관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간부사관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간부사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부사관보다는 육군 3사관 학교를 추천을 합니다. 육군 3사관 학교가 사관 학교로 굉장히 좋습니다. 진급도 잘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는 도저히 군생활은 안 맞는데 우리 부대에 보면 군무원을 보니까 군무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위 학생 올해 전역했는데 전역하고 기술군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18개월 하고 하사 15개월 이상 한 다음에 군무원 시험 채용 응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취업 지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병복무하고 하사하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운이 좋으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